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테크 파트너스와 함께하는 RPA를 활용한 하이퍼 오토메이션 선도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중견기업 입장에서 자사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RPA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비즈테크 파트너스 이행사업부문 정미애 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미애 팀장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팀장님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즈테크 파트너스 신기술 사업팀 정미애 팀장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어떤 것이며 중견기업에서 RPA를 도입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총 1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RPA 개념 및 RPA 솔루션에 대해 정미애 팀장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인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고민과 숙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혁신은 생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효율성에 좀 더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단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에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적극적인 수용 여부가 결국 미래 기업의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IT 기술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무직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물리적인 공간의 배치와 계산기와 같은 일하는 도구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이후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시스템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그룹웨어나 전자결제를 통해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였으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일하는 공간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관점을 둔 휴먼 워크포스에 집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는 디지털 워크포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PA, AI, 챗봇 등의 활용은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업무를 꼭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등장은 결국 디지털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욱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시작과 중심이 바로 RPA입니다. 그러면 RPA란 무엇일까요? RPA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술로 사람이 컴퓨터로 처리하는 업무 중 반복적이면서도 규칙적인 대량의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RPA는 스프레드시트,
레거시 시스템, 웹과 같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며 규칙 기반이고 간단한 의사결정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RPA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나 OCR, 디지털 폼, 챗봇 등의 다양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을 적용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미래의 RPA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지능형 자동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확장,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은 AI 기술을 훨씬 더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RPA의 확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AI를 적용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현재 비즈니스 운영 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무엇일까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기술 자체보다는 체계적인 문제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의 RPA와 함께 AI, 머신러닝, 프로세스 마이닝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업무 자동화를 위해 RPA를 도입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은 내가 하는 많은 업무 중에 왜 RPA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일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RPA는 단순하고 정형화된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에 적용되는데, 현업에서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업무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업무 자동화를 위한 접근 방법에서 단순히 로봇에 의한 업무 처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공지능을 활용,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시스템 등의 다양한 도구들과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체계적인 문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시작은 자동화 대상 프로세스의 발견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과 같은 기술로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통찰과 병목점을 식별하고 문제 예측, 업무 수행, 규정 위반 검사와 대책 원고, 프로세스 간소화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을 RPA에 결합하면 보다 쉽게 업무 수행 정보를 추출하고 실제 프로세스를 발견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자동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업 내의 비정형 데이터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약 39%의 기업에서 50에서 74%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답했으며 16%의 기업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PDF, 프레젠테이션 파일, 이미지, 동영상 등 비정형의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한 AI OCR, 자연어 분석, 음성 언어의 텍스트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술과 RPA가 융합되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업무 처리 순서가 일정하지 않으며 다수의 시스템을 의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사람과 로봇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존에 자동화하지 못했던 비정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구매 내역을 챗봇을 통해 RPA 봇에게 요청하면 RPA 봇이 ERP에 필요 데이터를 조회하고 기초 자료를 만들어 요청자에게 챗봇으로 다시 전달합니다. 요청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RPA 봇을 통해 대금 지급 전자결제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로봇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보다 많은 업무 자동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자동화 대상 업무를 추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과 로봇의 협업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RPA에서 자동화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RPA 개념 및 RPA 솔루션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테크 파트너스가 생각하는 RPA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사 전체가 RPA를 활용하여 전사 업무에 대한 업무 자동화를 구축하는 것은 큰 비전으로의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의 모습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령화되고 근로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비서처럼 로봇과 협업하는 것이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견기업 슬기로운 RPA 도입 및 활용에 대해 하정훈 책임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테크 파트너스 하정훈 책임입니다. 앞서 RPA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무엇인지의 설명에 이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중견 기업에서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RPA를 도입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여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재확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병 이후로 우리의 일상생활 및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근무 수행 환경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품질 보증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을 배제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 제도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위치한 경제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근로 환경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주 52시간 근무제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력 구조가 약한 중견 기업의 경우 적용조차 힘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회적 각종 규제는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신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4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변 환경 측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으며 근무 형태와 대인 관계에 있어 비대면 활동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한 온라인 환경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자원 환경 측면으로 중견기업의 근로 환경이 대기업에 비하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자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측면에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지속 반복되는 고강도의 업무 수행으로 직원에 의한 업무 오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업무 처리를 위한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자원, 업무 등의 제약 조건들을 극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RPA인 것입니다. RPA는 여러분들의 업무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와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조직의 운영 효율을 증가시키도록 도울 것이며 직원들의 절감된 시간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RPA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RPA 도입을 위한 직원의 교육, 업무 분석 컨설팅, 전담 부서 구성, 업무 자동화 적용 및 전사 확대에 일련된 RPA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에서는 RPA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좌측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RPA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자원이 제한적이기에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의 기업은 RPA를 활용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한 후에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RPA의 적용은 업무 수행 체계를 전환하는 일입니다. 일부의 인원만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효과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시작은 쉽고 단순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화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RPA를 도입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도입 방법론을 정리해보면 최우선의 포인트는 업무 자동화의 비전 수립입니다. 회사 내 업무 자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 자동화의 목표는 업무 처리 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재창출된 여유 재원을 보다 발전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구성원 간에 매우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중견기업의 업무 수행은 소수의 인원으로 각 분야별 업무가 수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인의 강요에 의한 RPA 도입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과 경영 전략 간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회사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자동화는 인력 대체 또는 감원이 아닌 기존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로 근무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인식과 로봇과 함께 일을 한다는 공동 업무 체계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에서 RPA 도입에 있어 투입 비용은 매우 큰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로봇에 투자를 하기보다 같은 비용으로 사람 한두 명을 더 충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판단은 아니지만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솔루션을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은 제한적이지만 특정 PC에서 업무 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RDA 구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업무 자동화의 효과성 및 수준을 검증하고 순차적으로 환경을 증설해 나가는 방법도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RPA 도입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RPA를 도입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기업들의 주요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경영진의 부족한 의지입니다. 과연 로봇이 기존의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등의 불안감으로 RPA 도입 후 적극적인 확장을 못하고 현 수준에만 계속 유지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법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회사의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최종 목표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업무 선정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욕심을 부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겠다는 접근은 자칫 업무 자동화가 완성되지 못하거나 잦은 오류 발생으로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하고 최적화를 수행한 후에 자동화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운영 관점에서 로봇의 업무 처리 건수, 발생의 빈도 및 소요 시간 등 가동률만을 고려하면 업무 관리자의 입장에서 자동화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업무 개발팀의 대응 부족과 부실한 RPA 교육 훈련으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업무 시스템 변경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신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혹시 러다이트 운동을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초반에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당시에 발명된 방직기계의 등장으로 사람이 했던 노동을 기계가 빠르게 처리하게 되는데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들이 단합하여서 대규모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지금도 일자리 중 대부분을 인공지능, 로봇 등이 대체할 것이라는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봇을 부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노동이 무엇이고 이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RPA 도입을 위하여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보다 적용이 쉽고 기대 효과가 큰 업무를 선정하여 자동화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향후 확산의 교두보가 될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람과 로봇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 변환 및 집계 작업을 수행하던 업무를 로봇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서 변환 및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PA 적용에 앞서 기존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분석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로봇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구현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 업무 환경에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검증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RPA 도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RPA 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봇과 함께하는 업무 수행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 성공적인 업무 자동화 환경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견기업 슬기로운 RPA 도입 및 활용에 대해 발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님.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내용 중에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수행했던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사이트 중 하나가 모 생보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이트는 아니지만 마지막 보고하는 자리에서 고객께서 RPA를 경험해 보시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앞으로 적극적으로 RPA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덕담을 많이 해주셔서 제일 처음 사이트로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로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력을 좀 관리하는 그런 회사에서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였는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둘 정도로 업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RPA를 도입하고 그러한 업무 중에 일부를 로봇화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 경감과 함께 근무하시는 분의 어떤 삶,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이트여서 두 가지 사이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즈테크 파트너스 조재호 책임님 모셔서 고객 사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테크 파트너스 조재호 책임입니다. 저는 BP 사례 및 로봇 자동화에 불어올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크메이트 RPA 솔루션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를 이용한 자동화 구축 모범 사례, 그리고 앞으로 자동화 구현 및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메이트는 RPA와 RDA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PA 버전은 서버와 봇을 별도로 두는 중앙 관리형 방식으로 서버에서 스케줄을 통합 관리하고 스크립트에 대한 형상 관리와 큐봇을 통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RDA 버전은 개인이 비서처럼 자신의 PC에 두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개인 PC에서 스케줄 수행, 직접 수행을 하며 적은 비용으로 RPA를 처음 도입해 볼 때 유용합니다. 체크메이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메이트 RPA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메이트 RPA는 크게 서버, 컨트롤 매니저, 봇으로 구성됩니다. 서버에서는 스케줄, 챗봇,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된 업무를 스케줄 봇, 큐봇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행 결과를 리턴받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봇의 상태, 업무 통계, 결과 로그 등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상태, 업무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컨트롤 매니저는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접속 매니저로 개발자 및 운영자가 손쉽게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스크립트 요청, 직접 수행 요청, 수행 결과 및 로그 확인과 시스템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종합 도구입니다. 봇은 서버로부터 받은 업무 수행 요청을 실제로 수행하고 결과를 서버에 리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체크메이트는 순수 국산 소프트웨어입니다. 국산 소프트웨어라는 점은 국내 IT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최대의 장점입니다. 국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화면 적용이 가능하고 엑셀 및 DB 쿼리를 이용한 데이터 파라미터 처리, HTTP 리퀘스트를 통한 업무 처리, 그리고 물리 키보드 입력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산 소프트웨어들이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반해 업그레이드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존 업무의 수정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RPA 자동화를 구현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종속된 업무가 아닌 다양한 시스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AP에서 값을 조회하고 내부 포털에서 조회 내역을 업데이트하고 처리 내역을 관련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등 서로 다른 시스템의 중간에서 RPA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 업무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여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신속하게 업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24시간 365일 업무를 수행하므로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여러 기술들을 적용하여 업무 영역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단순 반복 업무는 보색에 전담시키고 사람은 고부가가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결, 결산, 마감 등의 단순 업무, 혹은 재무, 인사, 개인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막아 보안 환경에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BP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화점 EDI 일일 매출 현황 조회 사례입니다. 백화점 EDI 시스템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 실적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각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내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수행 주기가 길어져 매출 정보를 제때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RPA 도입 후 매일 업데이트된 매출 정보를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획득한 정보로 백화점에서 입력한 정보와 매장에서 직접 입력한 매장 일일 매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이나 주력 제품에 대한 개선 활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켓의 취소, 교환, 환불 정보 조회 사례입니다. 현재와 같은 빠른 물류 배송 환경에서 물류 비용 감소를 위한 업무입니다. 물류 발송 전 상품의 취소, 환불, 교환 정보를 온라인 마켓에서 가져와서 내부 물류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오배송을 막고 정보의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재고 관리가 용이해진 사례입니다. 면세 매장 자재별 실적 등록 사례는 백화점 EDI 일일 매출 현황 사례와 비슷한 사례로 다른 점이라면 백화점 EDI 일일 매출 현황 사례에서는 백화점 매출과 매장에서 입력한 업체의 매출 정보 교차 검증이 주 목적이었다면 면세 매장 자재별 실적 등록 업무는 재고 확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사람이 할 일을 줄이고 재고 수량에 대한 재주문 판단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 불어올 RPA 변화에 대해 자동화 구현과 자동화 수행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화 구현입니다. 자동화 구현은 업무 발굴에서부터 업무 분석, 개발에 대한 일련의 부분으로 기존의 자동화 구현은 대부분 업무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여 업무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전문가의 역량의 많은 부분이 좌우되고 예외 상황들에 대한 대처도 어려움이 많아 업무를 구현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전문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프로세스 마이닝과 의사결정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분석하고 자동화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업무 효율성과 핵심 성과 지표 등을 통해 업무 분석을 한 후 업무 구현을 하여 예외 상황들을 줄이고 구현 효율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화 수행입니다. 자동화 수행은 업무 스케줄링, 큐 수행 두 가지 방법을 응용 확장하여 사용합니다. 스케줄링은 정해진 수행 시간이 되면 업무 수행을 하는 방식이고 큐 수행은 업무 전문가의 요청 시 바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자동화 수행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 1차원적인 업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스케줄 수행은 스케줄 시간이 되면 예정된 업무를 서버가 지정된 봇에게 요청을 하고 봇은 해당 업무 시스템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RPA 서버에 전송합니다. 큐 수행은 업무 전문가가 수행이 필요한 시점에 수행 요청을 서버에 요청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과정은 스케줄 수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봇에 트리거를 걸어 특정 상황에 대한 업무를 본 내부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1차원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다차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 전문가뿐 아니라
의사결정 도구가 업무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내용을 서버가 봇에게 요청하는 것에 더해 모니터링 봇, 스케줄 봇이 특정 상황에 대한 업무 수행 요청을 서버에 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BP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일일 매출량 정보를 조회하고 담당자에게 공유하는 업무였으나 차후에는 쿠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재주문을 하는 업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케줄 수행 봇이 연속 업무 수행 요청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마감 업무가 있는 경우 매일 일마감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마감 업무를 수행한 후 스크립트가 금요일인 경우에는 주 마감 업무를 서버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또 서버에서 봇에게 요청하면 다시 주 마감 업무를 수행합니다. 혹은 월 마감인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재고 모니터링 업무가 있다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 수량 이하로 재고가 떨어지면 재주문 업무를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행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연속성은 단순히 일회성 요청을 하던 것에서 나아가 수행 결과에 따른 다른 업무를 호출함으로써 운영 전반에 걸쳐 자동화로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BP 사례 및 앞으로의 RPA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RPA 도입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발표 자료를 등록해주신 이메일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테크 파트너스에서는 미팅 신청 고객 중 40명을 추첨해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를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조재호 책임님, 오늘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미팅 신청 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임님 감사드립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